아주 오래전 고대 아유르베다의 현자들은 밤하늘의 별과 발 아래의 흙이 결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따르면 광활한 전체 우주는 공간, 공기, 불, 물, 흙이라는 5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입니다. 이 5 요소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와 생명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적인 에너지 유형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도샤 혹은 트리도샤라고 부릅니다. 도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결함이나 실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건강의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도샤는 우리 몸의 정신생리학적 반응과 병리학적 변화를 지배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만약 이 도샤의 질과 양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조화로운 정신생리학적 균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깨지는 찰나 도샤는 신체 조직인 다투스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켜 질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즉, 도샤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인 동시에 우리가 세심히 돌보아야 할 균형의 저울인 셈입니다. 트리도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존재는 바로 바타입니다. 바타는 5 요소 중 가장 미묘하고 가벼운 에테르 공간과 공기가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고대 아유르베다는 에테르처럼 비활성적이거나 흙처럼 견고한 요소보다 공기처럼 활동적이고 이동하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 요소를 유형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바타라는 이름은 운반하다 혹은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동사 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바타는 우리 생리학의 청사진을 형성하는 DNA의 대리인이자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복합체입니다. 영양분이 세포 구석구석에 도달하게 하고 신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타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폐가 부풀어 오르는 호흡, 눈꺼풀의 깜박임,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그리고 근육과 조직의 모든 움직임 뒤에는 바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포질과 세포막의 미세한 진동조차도 바타가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 바타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타는 생명의 본질인 프라나, 그 자체를 담당합니다. 프라나가 몸을 떠나면 생명이 멈추듯 바타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창의성과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맑은 공기가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듯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도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볍고 미묘한 에너지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체질 속의 바타가 함께 출렁이듯 바타는 언제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에너지가 가진 구체적인 속성들과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한 인간의 체질로 내려앉을 때 그것은 제각기 독특한 성질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를 구나, 즉 속성이라 부릅니다. 바타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 속성은 마치 바람이 지닌 성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조함, 가벼움, 차가움, 거칠음, 미묘함, 이동성, 그리고 명확함입니다. 이 속성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비슷한 특성이 모이면 그 세력이 커진다는 아유르베다의 법칙에 따라 외부 환경의 속성이 우리 몸속 바타와 만나면 그 기운은 더욱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가 건조하고 차가워지는 가을철이 되면 우리 몸속의 바타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7가지 속성은 바타 체질을 가진 이들의 육체와 정신에 아주 구체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바타의 속성은 먼저 외형적인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바타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가볍고 유연한 몸을 가졌지만 뼈와 근육은 얇고 체격이 왜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함의 속성 때문에 피부나 입술, 혀가 쉽게 건조해지며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거칠고 잘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작고 움푹 패인 건조한 눈과
유난히 크고 튀어나온 치아가 눈에 띕니다. 또한 이동성의 원리로 인해 식욕과 갈증이 일정하지 않아 소화장애나 흡수장애를 빈번하게 겪으며 결장이 건조해져 변비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추위를 몹시 싫어하며 따뜻한 환경을 갈망하는 것 역시 차가운 바타의 속성이 육체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바타의 이동성은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바타 개인은 매우 경계심이 강하며 별다른 고민 없이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몽상가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즉시 이해하는 명석함을 지녔지만 동시에 즉시 잊어버리는 망각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듯 바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어둠이나 밀폐된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흔히 가집니다. 신앙이나 신념조차 유연하게 변하며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가구나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행동을 추구합니다. 결국 바타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부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내 육체와 영혼에 어떤 무늬를 새기고 있는지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섬세한 에너지를 조화롭게 다스릴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넘어 창의적인 영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지혜 속에는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증가시킨다는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 주변 환경의 속성이 내 안의 도샤와 닮아갈 때 그 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집니다. 바타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세상은 바타와 닮은 가볍고 미묘하며 건조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 우리의 체질 속에 잠들어 있던 바타 역시 대기의 흐름에 응답하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생명의 활력이었던 도샤는 본래의 조화로운 질서를 잃고 신체 조직인 다투스를 부패시키거나 오염시키는 불순물이 됩니다. 건강한 측면에서의 도샤가 정신 생리학적 반응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면 불균형 상태의 도샤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바타의 불균형은 가장 먼저 마음의 평정을 앗아갑니다. 바타가 가진 가벼움의 속성이 지나쳐지면 사람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공간 속에 붕 떠있는 듯한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곧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바타의 이동성이 과도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쉴 새 없이 흔들리며 정신적인 소란을 피웁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 내던져진 조각배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극심한 피로를 몰고 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건조함이 남기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외로움과 초조함,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건조한 감정으로 분류합니다. 바타가 악화되어 내면이 건조해질수록 사람은 고립과 분리, 거부의 장벽을 쌓게 되며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균열은 곧 육체의 통증으로 투영됩니다. 바타의 불균형은 신체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미세한 근육의 경련이나 떨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친 속성이 강해지면 피부는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관절에서는 삐걱거리는 균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타의 차가움은 신체를 수축시키고 정체시키며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소화에 불인 아그니가 이 차가운 기운에 눌려 약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몸의 순환이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조절되지 않은 바타는 우리 몸의 탄탄한 구조를 형성하는 카파 에너지를 갉아먹고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통증과 경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갑고 거친 바람을 잠재울 따스한 온기와 단단한 닻이 필요합니다. 바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금 창의적인 빛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바로 나를 붙잡아줄 안정의 지혜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유르베다에는 균형을 회복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되는 속성이 서로를 치료한다는 원리입니다. 차갑고 건조하며 끊임없이 부유하는 바타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따뜻함, 무거움,
기름짐, 그리고 정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음식과 행동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내면의 도샤를 조절하는 정교한 치료법이 됩니다. 거친 바람을 잠재우고 내면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껏 방랑하던 감각들을 따스하고 견고한 대지 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타의 과도한 가벼움과 이동성을 치유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무거운 속성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 무거운 속성은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에게 기초와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바타가 자극되어 불안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기나 치즈 같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는 무겁고 밀도 높은 성질이 마음을 접지시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바타에게는 정적인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머무는 것은 안정과 치유를 가져오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조깅이나 점프 같은 격렬한 활동보다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흔들리는 기분과 흩어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바타의 차가움과 건조함은 따스한 온기와 촉촉한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카레나 따뜻한 국물 요리는 위의 불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차가운 바타를 진정시킵니다. 특히 바타 체질은 기름지고 부드러운 수프를 좋아하며 단맛과 신맛, 짠맛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고 변비 경향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바타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진 속성과 부드러움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 사랑은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보살핌의 태도는 거칠고 메마른 바타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립과 거부의 느낌을 연민과 활력으로 바꿔놓습니다. 거친 야채나 가스를 생성하는 콩류를 피하고 따뜻한 오일로 몸을 윤활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바타는 비로소 자신의 창의성을 안전하게 꽃피울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타의 속성들은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각 사람은 수정되는 그 찬란한 찰나에 부모의 에너지 상태와 카르마, 그리고 우주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 프라크루티라는 독특한 체질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신물리학적 구성이자 기능적 습관입니다. 어떤 이는 바타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바타와 피타가 조화롭게 섞인 복합 체질을 갖기도 합니다. 이 고유한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태인 비크루티가 타고난 프라크루티와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건강과 균형의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크루티는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습관,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나만의 본래 모습인 프라크루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의 지혜는 육체를 넘어 마음의 본질인 마나스 프라크루티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정신체질은 사트바 순수함, 라자스 활동성, 타마스 어두움라는 세 가지 군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타 체질이 흔히 겪는 불안과 산만함은 마음속 라자스적 특성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육체적 체질과 달리 우리의 정신적 성향은 명상과 요가, 그리고 영적인 인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화가 났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 분노가 힘을 잃듯 우리가 자신의 타마스적 둔함이나 라자스적 안절부절 못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알아차릴 때 마음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우리를 억압하는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맑고 사랑 가득한 사트바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바타를 이해하고 자신의 체질을 탐구하는 모든 과정은 나라는 작은 존재를 딛고 광활한 우주적 질서로 뛰어들기 위한 양자도약의 발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주의 질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나의 바타가 거친 바람이 되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밀어내는 대신 그래, 지금 내 안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 따뜻한 수용의 시선이 바로 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될 것입니다. 아유르베다가 건네는 이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을 발견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화롭게 춤추시길 바랍니다.